적급법 유임을 첫 장을 좀 보시고요. 겉표지 다음에. 첫 번째는 일단 각 파트별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2시간 내내 주의해야 될 사항, 시험 보는 내내. 2시간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집착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 뻔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럼 조금 어려울 거고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고 아마 C1 정도만 들어가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따가 파트 2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토익은 속도가 되게 빠른 시험입니다. 다시 한번 놓치지 말 거. 그래서 가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익 이퀄 스피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스피드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 한 문제 LC든 RC든 특정 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면은 그 한 문제 때문에 2-3개가 날아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로 집착하시면 안 되고 일단 지나간 문제는 빨리 잊어버리세요. 찍어버리고서. 그리고 다시 한번 파트 2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무슨 말이 정확히 알 거냐. 파트 2 속도 무지무지 빠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특정 한 문제 고민하고 있다? 그럼 그 한 문제 때문에 이어지는 2-3개의 문제 날려버립니다. 하나 때문에. 근데 그 타격이 커요. 그래서 연속으로 나가는 게 몇 번 일어나면은 망가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무지무지 힘들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 내가 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풀 거, 요것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거 절대로 집착하지 말자. 그럼 무조건 LC든 RC든 망가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RC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풀어야 할 문제 수 정해져 있고. 오케이?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지나간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2시간 내내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거. 근데 이걸 잘 못해. 집착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특정 한 문제 때문에 또는 특정 한 파트 때문에 전체가 다 망가질 수도 있다. 주의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약간의 긴장. 약간의 긴장. 근데 주의할 거는 초조하고 긴장을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초조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약간의 긴장은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특히 RC 들어가서 거의 끝날 때쯤에 특히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아무래도 시험을 좀 보고 나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 그래서 혹시나 조금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만심 갖지 말고 끝까지 조금은 긴장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 집중할 수 있도록. 오케이?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직 C1 듣는 분들은 잘 모를 거고 C2 그 다음에 AD 듣는 분들은 무슨 말 정확히 이해할 겁니다. 시험을 보신 적이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시험 보러 가면은 시험 시작 전에 일종의 경고 방송이 하나 있어요. 이쁜 여자 목소리 들리잖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문제집에 뭐 하지 마세요. 낙서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항상 강조하는데 낙서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씩 파트별로 왜 낙서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관련된 것들. 오케이? 다시 한번 낙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점수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오케이? 낙서한다. 그리고 낙서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이게 약한 분들은, 심장이 약한 분들은 사실은 RC 끝날 때쯤 되면 시간 없어서 죽으려고 그러거나 열심히 찍거나. 근데 없는 시간에 이게 좀 쫄리니까 낙서하지 말라는 낙서 해놨잖아. 다 끝나는데 문제집에 낙서한 걸 지우고 있어.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그냥 낙서한 대로 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시험을 지금 한 110번 정도 본 것 같아. 정기 토익을. 근데 낙서를 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제재 당해본 적도 없고, 감독관이 와가지고 왜 낙서하세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낙서한 채로 문제집을 냈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각 파트별로 낙서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왜 낙서하는 게 필요한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파트별로 들어가서. 또 하나 기억한 낙서. 자, 그럼 이제 파트별로 들어갑니다. 리스닝부터 얘기할게요. 리스닝부터. 오케이. 일단 파트 1 공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가지만 강조를 할게요. 2가지만. 하나는 일단 항상 여러분이 사진 설명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먼저 보셔야 되고, 지난달 시험들 다 보셨으니까 비록 아직 토익 못 들어가고 뻔 수업 듣고 있어도 파트별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알죠? 어떤 문제 나오는지는? 그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각각의 사진 설명 보기 4개가 들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사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사진에서 무슨 얘기할지를 미리 감을 잡는다. 앞서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보통 토익 책에 안 나오는 건데 속어법 플러스 아마 낙서가 아마 같이 묶일 겁니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럴 거야. 그리고 C1 수업 들은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고 답을 너무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 4개를 다 들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답을 못 골랐어. 그럼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찍어야 되잖아. 뭐 간단하잖아. 슬픈 일이지만. 근데 일단 보기 4개를 다 들었는데 답을 못 골랐다. 그럼 순간적으로 당황하잖아. 답을 못 골랐으니까.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 찍을 겁니다. 근데 찍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어버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찍은 보기가 에서 B를 찍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 B 보기를 들 때 이건 답이 아니야라고 판단한 보기였을 수도 있어. 그러나 순간적으로 당황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찍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점수 더 올려야 되거나.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냐. 보기 4개 들을 때 각 사진 설명 들어갈 때 답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거꾸로요. 답이 아닌 걸 먼저 제거해 나가세요. 보통 그걸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소거해 나간다는 얘기야. 오케이? 물론 소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답이 틀렸다. 그럼 더 이상 필요 없어. 근데 보기 4개까지 다 들었는데 내가 답을 못 골랐어. 오케이? 그렇게 하면 찍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소거해 나가면서 아니라고 판단한 보기는 제끼고 나머지 중에서 골라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 보기나 또는 헷갈렸던 보기. 그게 하나다 그럼 걔가 답이고 2개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찍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들을 때 아니라고 판단한 보기는 제끼라는 얘기지. 근데 여기 있잖아. 속어법만 그냥 적용하면은 이 머릿속에서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사실은 보기 다 뒤까지 듣고 나면요.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낙서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어차피 문제집 들어가면 사진 밑에 빈 공간들 많이 있잖아. 거기 밑에다 표시를 하세요. C1 들은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제가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자, 여기 사진이 이렇게 2개가 있다. 한 페이지에. 그럼 그냥 듣지 말고 예를 들어서 A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 B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어. 헷갈려. C 아닌 것 같아. D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다 골랐어? 못 골랐어? 못 골랐잖아요. 그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느 보기에서 찍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이잖아. 증거가 지금. 세목표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찍어야 될 상황이 왔을 때도 내가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여야 돼. 근데 이거 안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들을 때 아니라고 판단한 A나 C를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눈에 보이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찍는 상황이 왔어도 내가 들을 때 아니라고 판단한 보긴 피하고 나머지 거 중에서 찍을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낙서를 해야 되는 이유야. 첫 번째 낙서해야 되는 이유. 놓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거는 3, 4, 5번 쫙 묶었는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할 거예요. 토익 공부 조금 늦었으면 알 거야. 파트 1은 동사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만 동사 뒤에 ing 붙어 있어. ing 앞부분을 잘 들으면 시험 문제 끝나고 왜 동작 설명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진에 보이지 않는 명사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껴버리세요. 그럼 나머지 중에서 고른다. 왜? 사진 설명해야 되는데 사진에 없는 명사가 특정 보기에서 들린다. 그럼 걔는 뭔가 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일부 문제 아마 발음 비슷한 거 장난치는 보기가 2개 들릴 수도 있어. 그럼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 답이고 하나 함정일 겁니다. 근데 숫자가 몇 개 안 돼요. 10개 중에서. 잘해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되고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거 2가지. 앞서간다. 그 다음에 그냥 듣고 있지 말고 낙서를 하는데 그냥 낙서하는 게 아니고 아닌 거 제거해가야 하는 방법. 소고법 낙서 같이 평해. 제가 보여드린 거, 요 형태로. 그 낙서를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자, 그럼 파트 2 넘어갑니다. 2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2는 이거 아니야, 여러분. 잠깐 저 좀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 순간적으로 문제 착착 넘어가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속도에 밀려버리걸랑. 근데 항상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문제 푸는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집착하지 말라며. 근데 여러분은 특정 문제 들어갔다 그래서 첫 번째 11번이다.
자, 파트 2는 가장 먼저 뭐가 들립니까? 각 문제 들어가면. 뭐 하나 들려줘, 일단. 질문이 하나 들릴 거 아니야. 그럼 질문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뭐 들립니까? 보기 3개 ABC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들은 질문에 대한 가장 적당한 답을 보기 3개 들은 것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공통적으로 어떤 실수범하냐? C1 들어보면 지겹게 들었을 거야. 질문 끝났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어. 근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 나 보기 3개 잘 들으면 다 고를 수 있을 거야. 근데 다 고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적당한 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가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보기를 듣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 질문이 끝나는 순간에 이미 게임 끝난 거다. 내가 뭔가 들은 게 있다, 건진 게 있다. 그런 보기 3개 듣는 거고, 질문 끝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찍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질문 소화 안 된 상태에서 보기 3개 들어서 답 고르고 애쓴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서 보기 3개 들었어. 뭔가 들은 게 있어. 그럼 고민할 거 아니야. 이거 답이 뭐지? 고민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음 문제에 질문이 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편으로 연속으로 2-3문제씩 날아가는 우수수 현상생깁니다. 근데 연속으로 나가는 게 2-3개 연속으로 틀리는 게 우수수 현상이 한 2번 내지 3번만 반복되잖아. 그럼 그날 시험 끝난 거야. 게임 끝났다고 봐야 돼. 한 2번 정도만 반복이 되면 여러분 보통 정신 혼미 상태 들어가고요. 파트 2 40번 끝나고 나면 다 길 잃은 양 돼버립니다. 뭘 해야 될지는 몰라. 다 까먹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40번까지 살아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질문이 끝나는 순간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의문사 의문이다. 음사들 건졌다. 그런 보기 3개 듣는 거고, 질문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다. 그냥 찍으세요. 내가 심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 필요하면 미리 찍을 거 정해놔. 난 찍을 문제 무조건 뭐 B로 갈 거야, C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왜냐면 2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찍는 거 고민하다가도 또 망가집니다. 기억하세요. 속도 2 제일 중요한 거. 아니면 죽어. 자, 그러면 1번, 2번 얘기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모든 토익 책에 다 나오는 건데, 파트 2가 제일 좋아하는 함정입니다. 반복, 피해라. 이것도 조금이라도 공부해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조금 문제가 답 고르기 힘든 게 있어. 이거는 뭐 길게 얘기 안 할게. 수업 들은 분은 알 거고,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 가끔은 질문의 포인트를 벗어난, 제가 정리할 때 회피성 답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언제 만나니? 그럼 언제란 말이 들렸으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 안 들리고 이렇게 나와. 뭐라고? 몰라. 그럼 전혀 여러분이 예상했던 답변이 아니야. 그걸 보통 제가 묶어서 회피성 답변이라고 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시험 보는 당장은 별 의미가 없고, 나름대로 내공사할 때 좀 신경 써야 돼. 이런 답변들 갖다가. 안 되면 여러분 죽을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파3와 4입니다. 이건 공통이야.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특정 내용 하나 듣고 3개의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야 되잖아. 공통점이야. 다만 차이점 때문에 유일한 것 딱 하나, 파3는 대화하다. 4는 특정 한 사람에게는 지문을 듣게 된다. 요 차이점. 오케이?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시험이 딱 시작되면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여러분이 문제지 딱 펼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파3나 4로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낙서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뭔 낙서? 3, 4는 미리 여러분이 최소한 질문 포인트라도 체크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듣기 시작하면 죽어요. 그래서 1에서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파트 1도 항상 앞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소한 질문 3개 포인트 미리 확인한 상태에서 해당되는 들어야 될 내용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미리 확인한 시간이 시험 바로 시작되면 첫 번째 파트 1 디렉션스라고 파트 1 안내 시간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3로 간다. 파트 1 끝나면 파트 2 또 들어가기 전에 디렉션스라 해서 또 파트 2 안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파트 4로 간다. 그 다음에 2 끝나고 3 시작할 때 또 파트 3 디렉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아까 파트 1 시간에
3 확인한 거 나머지 남은 것도 이어서 체크 들어간다. 파트 4 디렉션 시간에 4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은 여러분이 아까 파트 2 시간에 확인했던 거 이어서 또 질문 포인트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눈으로 확인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낙서. 질문 포인트 밑에 줄을 짝짝 꺼두거나 동그라미 쳐서 눈에 잘 보이게 증거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받으면 나중에 생각 하나도 안 나. 정신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처음부터 끝까지 앞서간다 돼 있고 2번 문제풀이법인데 그 세 번째 줄 가면은 우선 질문 포인트만 체크해서 오케이?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건 좀 내공이 돼야 되는데 세 개의 질문의 연관성을 볼 수 있으면 조금 더 많은 거 감 잡을 수 있어. 어떤 거 들릴지. 근데 오늘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좀 버거울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이 각 LC 4개 파트의 파트를 안내하는 디렉션스 시간을 이용해서 3와 4의 질문의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미리 체크해 두셔야 되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시간만으로는 여러분이 3 30개 4 30개 총 60개의 질문이 있걸라 그거 포인트 다 체크 못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 굴리셔가지고 하나씩 건너뛰어서 체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건너뛴다는 얘기가 41, 42, 43 첫 번째 대화에 대한 질문이야.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에 해당되는 44, 45, 46 건너뛰어. 그리고 다음 거 뭘 체크하냐 47, 48, 49 세 번째 대화에 해당되는 거. 굳이 말하면 13579 4도 마찬가지 13579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 질문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건너뛰는 거야 반반씩. 3개 체크하고 3개 건너뛰고 3개 체크하고 3개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그 파트 1, 2 또는 3, 4 각각의 디렉션 시간 이용해서 체크한 게 잘해야 각각 전체 30개의 질문 중에서 한 15개 질문밖에 체크를 미리 못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이거 마이크 죽은 것 같다. 잠깐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 3, 4 시작해서 문제 풀면서 시간 날 때마다 아직 체크 못한 질문의 포인트를 체크를 해야 되걸라. 근데 순서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마 여러분이 체크 안 된 게 다음 장에 있을 거야. 근데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되게 귀찮을걸라. 그리고 또 뒤에 체크하다가 잘못하면 앞에 쪽에 남은 거 이미 시작했는데 포인트 놓칠 수도 있걸라. 근데 여러분이 하나씩 건너뛰면 다음 세 문제는 바로 밑에 보이거나 페이지 또는 바로 옆에 보일 거야. 그러니까 페이지 넘어가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바로 체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게 다음 얘기고요. 네 번째 줄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포인트. 낙사해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한, 체크한 질문 포인트 밑에 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쳐서 눈에 잘 보이게 해둬야 돼. 그 다음, 파 3하고 4는 앞서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 3하고 4는 앞서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가지 못하면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답도, 일단 3, 4 문제 풀 때는, 문제집 A, B, C, D 선택 보기에다 체크해 두세요. 찍찍 꺼두세요. 오케이, 들었습니까? 일단은. 그리고 LC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한꺼번에 OMR 카드에 문제집 보기에 표시된 답을 옮겨 적습니다. 자, 여기 선택권이 하나 있긴 해. 지금 요 얘기를 하면 아마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상해요. 제가 토익책 보니까 제가 수업 들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토익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LC 디렉션 시간에 파 5나 6 문제 풀어.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야. 오케이? 그건 어떤 분들이 그걸 해야 되냐면은 토익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난 4, 500점 정도 맞으면 돼.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토익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목표가 있다. 최소한 뭐 700 이상 넘겨야 된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래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 LC에서 점수를 최대한 먹고 들어가셔야 돼요. 토익은 LC 점수가 후한 편이걸라. RC 대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LC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LC가 안 되는 사람이 RC만 해가지고 700을 넘긴다?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 네. 따라서 LC 점수를 먹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은 LC 점수가 RC보다 한 50 정도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비슷하거나 RC 점수가 높다. 그럼 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점수를 놓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LC에서 점수 먹어야 되기 때문에 3-4까지 점수 최대한 뽑아내셔야 됩니다. 물론 나는 워낙 점수가 낮아서 별 의미 없다. 난 LC 포기했다. 그런 분들은 5, 6 문제 푸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극히 극소수라고 보고 어차피 낮은 점수 별 의미가 없걸라. 그건 시험 보나 마나야. 어디다 내밀지도 못할 거니까. 놓치지 말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3, 4 집중. 오케이?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2번인데, 답은 문제집의 선택보기에다 표시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머리를 조금 더 쓰면요. 그 3, 4의 경우에 여러분이 꼭 들려준 내용을 다 들어야지 거기 딸린 세 문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은 일부 대화 또는 일부 지문에 해당된 세 문제는 지금 녹음된 내용이 들리고 있는데 답 3개 이미 다 나왔어. 그럼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3, 4 들어가서는 답 3개 체크될 때까지만, 확인될 때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앞쪽에서 답이 몰려서 딱 나올 수도 있거나, 그럼 나머지 녹음된 시간 안 들으니까 그거 추가 시간 확보해가지고 그 시간에 또 체크 못한 거 체크해 나가셔야 돼요. 놓치지 말고. 그게 다음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 3, 4 하나 더 추가하면 RC의 7인데 공통점. 답은 특히 3, 4의 경우에 들린 그대로, 여러분이 들은 내용 들린 그대로 보기에 깔려있는 건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답은 최대한 paraphrase 또는 paraphrasing, 표현을 바꿔서 주기 때문에 아마 들린 그대로 보기에 깔렸으면 그걸 제끼고 전혀 좀 생소한 거, 만약에 답 찍어야 된다. 그럼 그런 거 찍어주세요. 보기를 갖다가. 그게 답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들려준 그대로 보기에 답 안 깔아줍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 자, 그 다음 밑에 박스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3, 4 끝까지 앞서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죽을 거야, 내 생각에. 가능성 없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앞서가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 자, 그 다음 RC. RC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좀 이어서 또 묶어서 얘기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나 RC 시간 택도 없이 부족한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LC 디렉션 시간에 나는 5, 6 문제 풀어야 되는데 얘는 자꾸 3, 4 미리 질문 체크하는데 시간 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고민되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점수가 무지 낮다. 나 한 3, 400밖에 안 된다. 그런 분들은 5, 6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미 5, 6 이상 와 있고 한 700 넘기는 게 목표다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RC 시간 부족한 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근데 딴 거 없지. 내공 쌓아야 돼. 문제 많이 푸셔가지고. 어차피 RC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속도가 안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최소한 2달 정도 5, 6 문제 풀어보셔야 돼. 그 전에 아직 여러분 시험 볼 준비 안 돼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오케이? 속도 나와야 돼. 다시 한번 강조.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RC 접근 방법 딱 하나만 얘기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입니다. 딱 하나만. RC 들어가면 또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이런 실수 범해. 앞쪽 팟 5, 그 다음에 6 쪽에다가 시간을 너무나 많이 낭비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7 쪽에 문제 풀 시간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연락에 많은 문제를 찍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얘기할 거야. 그래서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봐. 문제 푸는 것도 똑똑하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뒤에 7 많은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한번 앞쪽 5, 6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다 모르는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기 때문이다. 근데 시간을 오래 끌어서 낭비하는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모르니까 그렇고 결론 대부분 결국 찍어. 다만 시간을 질질 끌어서 찍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RC는 시간 압박이 무지무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질질 시간 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어진 75분을 최대한 첫 번째가 이렇게 뭐냐면은 내가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에다 써야 됩니다. 어차피 찍을 건 뒤로 다 빼놔야 돼. 오케이? 그래서 7 쪽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어떻게 접근하냐? RC가 일단 시작이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아까 3, 4 문제집이 다 표시된 거 다 오메가에 옮겨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RC 문제 풀기 들어가면은 일단은 목표 내가 바로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풀어둡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하냐면 절대로 한 문제를 특히 5, 6의 앞쪽에 2번 이상 읽지 마세요.
두 번 읽었는데 답 안 보이잖아. 그럼 문제집 번호에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는 거야. 팍팍 넘어가. 됐어요? 최대한 빨리 내가 바로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다 풀어둬야 돼. 7급 포함해서. 7도 특정 지문 들어갔는데 지문 어휘도 어렵고 길이도 길어. 그럼 통째로 건너뛰세요. 됐습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기존의 문제 풀던 방식으로 하면 뒤에 7 읽기만 하면 답 고를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그냥 찍어버린단 말이야. 어차피 답 못 고르는 거 시간 질질 끌어가지고 찍어버리고 있고 거기다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얘기야.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 말은 내가 답 고를 수 있는 문제다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가 바로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200번까지 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 남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좀 있으면 그 건너뛴 것들, 번호에 동그라미 친 것들 그거 조금 고민을 하고 안 되면 찍어 나가야 돼. 놓치지 말고. 그래서 주어진 75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바꿔서 말하면 최대한 많은 시간을 내가 답 고를 수 있는 문제다 쓰고 있어야 돼. 안 되는 문제 시간 낭비해서 뒤에 답 고를 수 있는 거 찍고 있지 말고. 거기다가 RC는 점수가 무지무지 짭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절대로 5, 6 한 문제 2번 이상 읽지 마세요. 2번 읽으면 답 안 나온다 모른다는 얘기야, 그거. 동그라미 치고 건너뛰는 거야.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까 3, 4는 앞서가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그 문제집 보기에다 표시했다가 OMR 카드 옮겨줘라 했잖아. RC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OMR 카드 다 옮겨 적으려면 문제집 뺏겨버려요. 답 표시 하나도 안 되는데. 그래서 RC는 답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OMR 카드 표시해. 다만 주의할 점은 중간에 건너뛰는 문제들이 꽤 있을 거 아니야. 동그라미 친 거 건너뛰는 거. 번호 안 밀리도록 주의한다. 제대로 체크하고. 됐습니까, 여러분?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뭐 밑에 3분이 살짝 있는데 지금 얘기해도 잘 이해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처음 듣는 분들. 시간도 좀 걸리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썼냐 중간에 보면은 시험 보러 가시면은 시간 안내 방송 해주는데 특히 여러분 15분 나왔습니다. 이게 마의 시간이 걸라. 근데 보통 여러분이 기존에 접근하는 방식 접근하면 최소한 한 줄을 펑해. 요거랑 문제, 그 OMR 카드 좀 다른데 실제로 시험 보러 가면 한 줄이 20문제 걸라. 근데 여러분 15분 동안에 20문제 못 풀어요. 왜냐면 끝에 20문제는, 파7 20문제는 지문 무조건 2개 나오고 5문제씩일 걸라. 그러니까 최소 안 걸려서 4분에서 한 5분 걸릴 거야. 그럼 결국 또 찍게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 그럼 갈 길은 멀지. 시간은 없지. 그럼 당황하죠. 이미 1시간 40분 시험 봤죠. 집중력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뒤쪽의 문제들은 푼다고 풀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실수할 거야. 서두르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내가 답 고를 수 있는 문제에 먼저 쓴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것 고민을 해. 찍어야 될 것들. 모르는 것들. 됐습니까? 뭐 다른 거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최대한 30분 맞추려고 좀 애쓰고 있어. 여러분만 오늘 제가 직접 하는 거고 내일 모레는 동영상으로 돌릴 겁니다. 그냥 매일 들어와서 이게 좀 힘들어요. 나도. 그러니까 지금 찍고 있걸라. 됐어요? 시험도 잘 보시고요. 그냥 내가 바라는 건 딴 거 없고 너무나 큰 욕심 없습니다. 최소한 지난달보다 나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 물론 문제가 뭐 더 어렵다 그럼 내가 할 말이 없긴 한데 그건 어차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오케이? 문제는 됐어요? 자 들어갑시다 그럼. 자 수고하십시오. 그럼 2시간 동안